사실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공천 파동 때문일 겁니다. 아직까지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이 비명계 그 당협위원장들이나 후보들을 향한 공천 학살이 있다라는 게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SNS 글을 남겼더라고요.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참 말도 잘 지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또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SNS에 곧 영남 피바다 될 거나 이러면서 비윤 비운, 친윤 행운. 참 말도 서로 잘 지어내고 있습니다. 자, 양쪽의 공천 작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3당의 운명도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제3당 세력. 자, 여기도 과연 빅텐트를 모을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죠. 자,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쪽이랑 긴밀한 예. 소통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인사 정도를 그 인사입니까? 하는 예. 거고 지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옛날 DJP 시절에는 정말 진보의 대장과 보수의 대장이 연립정부를 꾸렸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그 두 분의 거리보다는 저와 이준석 대표의 거리가 훨씬 가까울 겁니다. 네, 저 목소리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구애가 빅텐트를 모으자는 구애가 더 강한 것 같다는 느낌을 듭니다. 어쨌든 DJ와 JP의 거리가 한강폭이라면 이준석과 이낙연, 낙준연대의 거리는 실개천 정도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곧 대표로 추대될 거라고 하는데 무턱대고 합치면 대중 지지율도 화답하지 않을 거다. 만나면 지중해처럼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 살짝 발을 빼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지는데 자, 지지율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소장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자, 신당 창당 시 총선 투표 정당 어디가 될 것인가 여러 당을 놨을 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37, 민주당 33, 오차 범위 내고요. 자, 이낙연 신당 6.3, 이준석 신당 11.4. 제3당 중에서는 현재 이준석 신당이 조금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지율 또 볼까요? 자, 또 다른 여론조사가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25. 자, 이준석 신당 7, 이낙연 신당 11, 이낙연 신당 7.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변호사님, 보기에는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일단은 이낙연 신당보다는 지금 앞서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은 자기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의 경우에는 MZ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또는 지역별로 또는 이념별로 이렇게 지지 기반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낙연 신당은 그냥 민주당 실망층이거든요. 이재명 실망층이라면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세대 바람을 몰고 왔었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11.4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지금 전체 2030 세대가 전체 유권자 수의 20%, 3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점에서 분명히 이준석 신당의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합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본인이 그 점을 분명히 경륜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보면은 11.4 플러스 6.3이면은 거의 22% 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17에서 18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거냐? 결국 오히려 합했는데 서로 지지층들이 이탈하면서 쫄아들어 버릴 수도 있고 위축돼 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아이돌과 어른들의 결합, 그렇죠. 지금 보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합해버리면 산술적으로는 18이 됩니다. 그러면 24인 국민의힘과 불과 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고 민주당과는 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합했을 때 실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왜 합하지? 우리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준석 지지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삐그덩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그래프 하나 더 볼까요? 이거 하나 더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그래서 찬성하는 비율, 자, 결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채 20%가 안 돼요. 그러네요. 0.2% 모여자라서 19.8인데 반대는 거의 10명 중 6명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의 가치를 넘어서는 게 있어야 마치 1997년에
DJP 연합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때는 뭐냐? 수평적 정권 교체 좀 하자. 이제 영남에서 호남 쪽 가자. 이게 먹혔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준석 두 사람의 이 전 대표가 만들어낼 그 가치가 과연 의석수 얻어내는 거, 의석수 만들어내는 거 외에 더 위에 뭐가 있냐? 이 점이 분명해져야겠죠. 예.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 많이 다르죠. 나이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또 지역도 다르고 또 보수냐 진보냐 다른단 말이죠. 네. 과연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론은 일단은 안 될 거야, 안 하는 게 낫겠어라고 보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결국은 네. 따로 이렇게 떼어져서는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합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결국은 합치려고 하는 동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야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이 위력을 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단 이 이낙연 전 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빼앗긴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공을 세운 건 또 이준석 전 대표였던 거죠. 두 사람의 정치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공유한 바가 있습니까? 교집합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부분들 당연하지만 유권자분들, 국민들께서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양당이 합쳐졌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향해서 이준석 전 대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근진해서는 우리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낮춰서 폄훼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화합적으로 결합을 했는데 그런 공천 작업에서는 서로 양보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 번 교집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두 진영이 서로 뭘 근거로 양보하겠습니까?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네, 뭐 옛말에 시장이 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양당이 과연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하게 될지 아니면 따로 총선에 임하게 될지 아직까지 시간이 한 90일 정도 남았습니다.